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쩌네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8월 7일 금요경마 쩌네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하반기 경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서울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제주, 부산 경마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시피 현지 출장을 저희가 감행하기 때문에 쩌네전쟁을 녹화를 지난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또 하반기 쉴 새 없이 또 매주 달려야 될 그런 쩌네전쟁이 되겠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에서도 좋은 적중, 또 그다음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산 경마 특징 또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기수들이 상당한 활약을 하죠. 신인 기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 신인 기수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한 기수만 이렇게 특출나게 성적을 좀 내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기성수를 보면 선행이면 선행, 취입이면 취면 취입, 뭐 저기서 작전대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직선에서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그냥 꿀릴 게 없어요, 기존의 기수들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상승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부산 신인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용호 쌍박이죠. 뭐 서울에 뭐 이찬호, 부산에 이용호인데, 요즘에도 보면은 뭐 꼬마 기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하셨다가 이제 큰일 나요. 웬만한 중견급 기수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서 그 탄탄한 교육을 받고서 완벽하게 그 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기수로 데뷔하는 지금 이 신인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그 양성소에서 잠깐 있다가 오는 그런 그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거 꼬마 기수기 때문에 뭐 게이트 들어가면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거다, 모래 튀면은 경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그런 감량 이점을 살려서 잘 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이현종 기수가 단연 독보적으로 지금 복승률 31%를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문세인 기수가 35%의 복승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인 기수에 아직 전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엄청난 복승률을 보이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영호, 박재희 기수가 복승률 25%대, 그 다음에 진경 기수도 이제 냄새를 맡고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복순위 25%, 부산의 조차욱 기수가 복순위 19%예요. 그럼 비교하시면 되겠죠. 서울의 이상혁, 김기배 이런 중견들 기수들이 17%, 15%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파이팅을 해주고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특이사항은 김영관 마방이 지금 800승에 2승 턱걸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강영권 마방이 300승에 1승 턱걸이 걸려 있는데, 김영관 마방은 뭐 물 흐르듯이 800승을 하겠습니다만, 이 강영권 마방의 모습을 보니까 한 탁갈이 있는데, 한 탁갈이 있을 것 같을까요? 한 탁갈이 있어요. 한 탁갈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사항 포인트 짚고 가고요. 메인 승부 경주 공개드립니다. 중후반부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제가 9경주 메인이고요. 이정원 의원이 10경주 메인,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12경주 메인입니다. 9, 10, 12 중후반부 쪽으로 당근 허찬진 9, 이정원 10, 프로 김명구 12 이렇게 제대로 아주 후반부 쪽으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경마, 부산 경마부터 달려갑니다.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1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11두의 접종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김명훈. 월등한 뭐 능력마 잔치는 아니겠는데, 일단 변화가 온 건 4번마 지상 돌풍입니다. 김태형 기수가 이제 연속해서 성적을 못 내니까 이번에는 양영남 기수로 지금
교체를 시켰어요. 근데 5월 달에 출전할 때가 이때 공백기가 좀 있었죠. 3월 달에 출전하고 5월 달에 공백기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순발력이 살아났었는데 그 이후에 김태균 기수가 이제 아쉽게 3착이에요. 물론 뭐 편성도 아주 뭐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은 3착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수영조기도 역시 보강을 했고 중앙대로하고 병합할 때도 말이 하자가 없고 직전 이상의 아마 기성소를 보여준다면 양인남 기수가 한번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원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원. 예, 지금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이전제를 치르는 마필이 7번 캐도시나하고 외곽에 11번 배다리 보배가 있는데 입상은 이제 배다리 보배가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7번 캐도시나가 더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출발 이탈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좀 늦은 가운데 무리하게 이제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힘소진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시종 외곽에서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유지하면서 선두권과의 그 거리차를 더 좁히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다음 경주 나오는 그 행운의 열쇠하고 병합 쪽에도 잘해놨고 문조이하고도 또 병합을 잘하면서 준비도 잘해놨기 때문에 데뷔전 그 모습이라면 이전째 확실한 입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배다리 보배도 이제 데뷔전에서 보면은 이제 폭풍신화의 뒤를 이어서 바로 2선에 붙여서 그대로 줄 서는 낙권으로 들어가 와 버렸어요. 1200이면은 외곽이 좀 불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부산주로에서는 1000m는 바로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발 빠른 말을 보니까 특별히 없고 선임력이 있는 4번 지상돌풍, 그 다음에 감량받은 누리대장 정도인데 외곽에서 바로 그냥 감아서 선행 내지는 2선 전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즘 조성근 기수가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대부분의 경주들을 다 입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훈련도 또 잘 시켰고 노블자이언트란 마필과 병합하면서 그래서 11번 페다리 보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1200 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요. 예, 지봉 시리즈에 또 한두가 지금 가담을 했습니다. 이번 지봉 영웅인데 뭐 지봉 시리즈들 보면 이렇게 싼 말이 없어요. 이 마필도 이제 포리스트 캠프 8천만 원짜리 이제 고가의 마필인데 외선 마필인 원더풀 투데이하고 병합도 잘해놨고 뭐 데뷔전 바로 김영건 기수를 지금 기승을 시켜놨는데 뭐 1200까지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지봉 시리즈들이 데뷔전에 거의 다 승부를 겁니다. 뭐 3착으로 깨진 마필이 한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 입상을 하면서 능력들을 발휘했고 또 승부를 걸어주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데뷔전 치르는 이번 지봉영웅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이 집은 일반 경주에서 뛰는 입상률보다 주행검사 받고 나서 실전 입상하는 확률이 높은 그런 집입니다. 김재선 마방은. 김영훈. 그런 집이 또 한두 있죠. 5번마 리미트리스 윈인데 울길리 마방입니다. 3차까지 확률을 보면은 뭐 40한 몇 프로 되고 2차는 한 38% 돼요. 항상 망아지들을 조교를 그러니까 주행 검사 때보다는 실전에서 데뷔전 때 능력이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분마가 좀 생소하죠. 리미트리스 비드. 근데 이게 뭐 자마가 2, 3년 전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그 20조의 마하나임하고 마하나임이 제일 성적이 좋다고 찾아보니까 근데 7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이번에 마치원 볼트라든지 하늘의 진주하고 병합하면서 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교를 7월 4일날 주행검사 통과하고 보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조교를 해놨는데 여기에 뭐 조성근 기수의 뭐 안장이라면 당연히 강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경주가 1000m면은 인기마로 팔릴 때 조금 다소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전력이에요. 근데 1200이기 때문에 믿어줘야 될 마필이 8번 V맨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주행검사 때도 일단 기본적인 가락골 보였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제가 한번 재보려고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뒤늦게 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종속에서 마지막 종속 타임에서 탄력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볼 때 1000보다는 1200이 더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동복 기수가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여놨고 설동복 기수는 저배당보다는 고배당과 연결되는 기수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배당에는 메리트가 없습니다만 복귀도 나오고 훈련도 잘 시켰고 거리도 맞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7일 금요일 부산 삼경주 거리 1200
곡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동. 단거로 천진이 오전장 회심의 한 방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장으로 인해서 제가 제주, 부산을 오가면서 엄청난 적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상당한 적중률을 뽑아냈는데 특히나 오전장의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경주들에서 완벽하게 금요일부터 성공을 거두면서 치고 올라갔죠. 자, 오전장 자금 확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3경주 이번 3경주는 인기마 한두를 작사를 내면서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인기마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배팅의 강도가 차이가 나고 환수의 차이가 납니다. 오전장 제대로 한탕을 챙기고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메인 3경주 인기마 한두를 정확히 잘라내고 들어가는 준메인 단거로 찬진의 오전장 첫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 1400 곡 6등급 마필들 7대 단출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우. 자, 출주수가 단출한데 이번에 아주 광저기로 무장한 말이 3번마 파워챔프입니다. 데뷔 이후 2번 동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몸무게가 약간씩 빠졌고 직전에 다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때는 몸무게가 빠졌다가 직전에 또 한 10몇 킬로 쪘는데 이번에 킹블레이드라 마필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분명히 체중이 좀 빠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군살이 좀 빠진 상태고 아주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저격발이라면 뭐 거리는 1400이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예, 뭐 1,400거리가 다 생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5번 프렌치보이가 일단 단독 선행입니다. 이제 1,400을 버티느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직전에는 이 라운베라가 3코너부터 좀 타이트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좀 힘소진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를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가지를 이제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리는 늘었지만 경합할 뭐 상대가 없습니다. 직전 같은 그런 라운베라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아트스타하고도 마무리 병합까지 잘해놨고 1,400이지만 편성을 감안하면은 편안하게 선행 가서 한 바퀴 1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편성이 뭐 이렇게 국내산 6등급에서도 좀 처지는 편성인데 제가 추천드릴 말은 23전 동안 2착도 한번 못한 말입니다. 1번 천지교태가 되겠는데요. 상대들을 또 지금 상대들보다 생산대들하고 뛰었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박재희 기수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안 타던 말들 감량으로 탈 때 아주 그냥 백판으로 지난주도 그냥 2건을 그냥 고배당 막건을 선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모는 모습도 상당히 매몰찹니다. 이 신인 기수가 돼서 거기에 감량에 2점까지 더 안아주기 때문에 기본 능력보다 더 끌어주는 경우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14전 동안 못 들어왔던 말인가요? 끌고 들어오면서 또 고배당을 터뜨렸죠. 이 말은 1400 경주를 이미 뛰어봤고 또 기록대도 지금 초점마 중에 1400 기록대도 제일 좋기 때문에 기록으로 뛰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돼서 강공은 필요이라고 보입니다. 자, 금요일 5경주입니다. 프로의 전반부 이제 승부 레이스고 12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로 골라놨는데 최근 지난주 이제 부산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주 수도 좀 적었고 어떻게 보면 좀 인기마 위주의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중도 꽤 나왔는데 이번 주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축이 있어도 후차권이 상당히 어려워요. 전력 차이가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일단 1번마 비오질주가 최근에 2번의 경주력을 뭐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당일날 뭐 상태만 큰 이상 없다면 1번마 비오질주는 조성곤이 스타일로 그냥 앞에 가면은 충분히 한 바퀴는 1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도 1000m고 직접 뭐 타임도 1분 2초고 근데 포화주로 기록이긴 하지만 그 직전에 메릴린 뉴스하고 들어올 때도 뭐 잘 탔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말이 없어요. 그냥 앞에 나가는 그런 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곤이를 믿고 싶고 이번에 뭐 메이비 플래시라든지 이런 말들하고 병합할 때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 넣고 후차권 거의 뭐 한 때리고 받치는 딱 2방 정도로만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는 말들이 많고
인기마 위주로도 올 수는 있겠지만은 한도가 좀 수상하기 때문에 한 2방 정도로 오경주 제가 꼭 한번 책임지고 적중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여름 휴장들이 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가 돼야지만 이제 서울, 부산, 제주가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반기가 확실하게 스타트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제주는 약간 좀 곁다리식 아니겠습니까? 예, 주가 이제 서울과 부산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경마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9월 달에 또 추석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경마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편성들이 좀 빡빡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결과들도 그랬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배당 터지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뭐 휴장 전후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배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잦아들었습니다.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주들이 많고요. 또 배당이 약간 나오는 경주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경주는 이제 부족해서 못 맞춘 거지. 자, 저건 뭐 맞출 수 없게끔 들어온다 이렇게 변명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이 올 부산 14개인데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편성들로 보여집니다. 저배당 나오는 거는 저배당 나오고 또 중고배당 나올 수 있는 편성들에서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6경주 준메인 승부가 일단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경주가 준메인, 10경주가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7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이 6경주에 될 만한 말들이 대거 몰렸어요 지금. 그리고 쓸만한 망아지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나왔고요. 뭐 기존에 8번 레이스신이나 6번 고스트 마도론 이런 말들도 인기마로 팔릴 거고 또 1번 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번 유아힐 레리어스, 4번 오브라운, 5번 각별한 이런 마필들도 지금 싹수 있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게 지금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될 만한 말들이 상당수 출전을 한 그런 편성인데 이 분할이 돼도 아주 빡빡합니다. 예, 그럼 배당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6경주는요. 근데 이 중에 제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캐치해놓고 나오면은 무조건 한번 붙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 6경주 준메인 승부의 컨셉도 식기 전에 드세요예요. 예, 배당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조용히 때려 먹자 이겁니다. 6경주 분할된 경주지만 배당으로 붙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원. 야, 이게 이제 6경주하고 지금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분할이 됐는데 6경주는 될 만한 마필들이 전부 다 몰려 있고요. 7경주는 진짜 입상마를 고르기가 좀 깝깝할 정도로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19조 신마저 데뷔전 치르는 8번 다이나믹 탱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이 빅브라운 자마들이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많이 데뷔전을 치르는데 뭐 빅브라운은 좀 아쉬운 그런 경주 마필이죠. 2008년도에 그 상간마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발굽 부상으로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이제 좌절이 되고 말았던 그런 마필이고 시스말로 가면서 초반에는 6만 달러가 넘는 그런 높은 교배료를 받았던 그런 명마인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확 눈에 띄게 좋은 성적들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알짜배기 마필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혈통의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심사 때 보면은 일단 순발력과 뒷심을 다 갖추고 있고요. 시선 포착과 병합도 잘 해놨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자, 이 말은 거리 적성을 보고 내보내는 것 같아요. 국산 말인데 지금 혼합권으로 나왔죠. 3번마 그레이스. 1800은 솔직히 이 말은
거리 적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뭐 완전히 꽝이고, 근데 이 말이 올 초에 1400도 이미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2일 날 역시 뭐 여유 있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 1000m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댕마가 없으면 댕마가 그리고 스포시의 발걸음도 하자가 없고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일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여기에 김영군이 3번마 그레이스 뭐 당연히 좀 세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원체 편성이 또 허접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레이스 그다음에 다이내믹 탱크 이 두 마리가 사실상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안쪽에 일본 계림제항을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5월 31일 날 경주 때 그 붙어 돌았던 걸음의 경쟁력이라면은 어디서든지 경쟁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마필 능력을 제대로 못 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편안한 말머리로, 부담 없는 말머리로 안쪽 게이트에서 작전을 펼친다면은 의외의 소득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8경주 거리 1200 꼭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훈. 자, 데뷔전 때 추천을 해드렸단 말이죠. 8번마 시선포착이란 마필. 주행검사 때보다는 분명히 한결 더 나은 걸음이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김영군 기수가 정말 19조 물론 말을 많이 타는데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막판에 대가리까지 쳤어요. 말값도 뭐 6,500만원짜리 컬레저 플라잉 자마인데 이번에 다이나믹 탱크 방금 전에 7경주에 나왔던 그 말하고 병합할 때도 여전히 좋고 종반에 그 정도 걸음이라면 늘어난 뭐 200m 정도는 무난하게 극복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데뷔전에서 말이 아직 길이 안 들여져서 안으로 약간 기대려고 그러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승기수하고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승을 만들어내는 모습 볼 때 김영관 마방 역시 여기에 또 김영군 기수 궁합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원이요. 자, 경주 여건이 좋아진 이번 미스틱 파크를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뭐 순군전이었지만 이제 1300의 외곽 스타트는 가장 빨랐습니다만 뭐 이제 안쪽에 마필들이 밀고 나오니까 뭐 무리하지 않고 그냥 후미권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뭐 의지가 없었던 말머리였는데 6월 5일 날이죠. 신세계를 7마신 이길 때 보면은 내측 선입을 타면서 마지막에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요. 저는 그 경주를 계기로 해서 좀 걸음의 신장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애플 오브 라이라든지 14주의 뭐 외산 마필, 홀리강타 이런 마필들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병합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 2점을 살려서 최적 전개를 펼쳐준다면 승군 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기맘이다만 외곽에 있는 9번 베스트 퍼포머. 지난번에는 선행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외곽을 뺑뺑 돌다가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번에 발빠른 말이 없어요. 6번 스카이캣이 지난번에 이제 때려 먹으면서 이제 진경 기술을 태워갖고 앞에 나왔었는데 베스트 퍼포머가 스카이캣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무리 없이. 근데 만에 하나 못 넘어가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전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2선 전개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퍼포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거리 1400, 쿡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자, 다가로사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복병말을 안할자리를 제대로 한탕을 때리는 그런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당으로 차진이 지목하면서 쪼였던 그런 마필로 중배당 막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탕을 때려 넣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마리 마필인데 복병을 잡는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복병이 아니다 라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명시해드립니다. 자, 오전장부터 치고 들어와서 중후반부장에 포문을 열 당거노차진의 메인 승부경주, 당거노차진의 관리 복병마로 한탕을 찍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경주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10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9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6경주 준메인도 이제 혼합 4군, 그리고 이제 10경주 메인 승부도 지금 이제 혼합 4군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지난주는 저희가 뭐 이제 그 현지 출장을 강행하면서 이제 방송을 이제 그 촬영을 이제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뭐 저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 은하도 잡아냈고 비게코 또 휴장 전에 스타볼트도 또 잡아들였고 이런 마필들 배당 나왔던 마필들을 잘 챙겨 이제 먹었는데 자 이번 10경주가 이제 직전에 제가 완전히 조교로 걷어낸 마필이 한두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교로 버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교로 다시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역시 불안한 인기마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트리블이 걸린 마필도 있고 사야 되는 인기마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마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기마가 있는 반면에 당연히 사야 되는 그런 인기마가 있는 참 이런저런 사연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경주가 이번 10경주예요. 그래서 역시 중배당에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중에서 이정원이 노리는 마필은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거의 뭐 사전 인기도가 백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아나짜리예요. 생 아나짜리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제가 배당으로 들어갈 건데 안 팔릴 수밖에 없죠. 긴가민가 하니까요. 하지만 이 마필의 능력과 이런 조교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배당이 있을 때 어차피 이게 또 아껴놓으면 뽀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모든 승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먼저 배당 있을 때 제대로 때려 먹어 보겠습니다. 11경주가? 네. 거리 1800, 곡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자, 레이팅이 가장 낮은 마필은 이제 3번 그랜드 피날레 점핑 출전이고요. 이제 화려한 함상이 지금 현군에서는 가장 낮은 44점으로 이제 레이팅이 낮기 때문에 51에 좀 가벼운 부중인데 처음으로 지금 끝판 신청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이 지복만세하고 뭐 점배당까지 뚫렸던 그런 대끼리 마필이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밀리고 모래 맞으니까는 말이 아주 그냥 최후미까지 쳐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서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뭐 장거리도 저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끝번 신청 최대한 마필의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 그 다음에 감량이점, 여기 또 테리우스하고의 병합 조교까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9번 화려한 함성의 설역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규명. 자, 직전에 걸음을 남기고 이제 들어간 말은 8번 마 톱파이터입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개선장군의 새끼인데 직전 복귀를 해보면 초반은 너무 좀 여유있게 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걸음을 남기고 들어가면은 기수의 역량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뭐 물론 용호가 첫 기승을 해가지고 이 정도 끌어낸 것도 다행이에요. 그 전에 조창욱 기수는 완전히 바닥을 쓸어놨죠. 그래서 거리가 1800이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직전 막판 타임으로는 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이라서 이번에 뭐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마라는 것은 이제 특성이 그렇죠. 이긴 놈은 약간 여유를 갖고 있고 진 놈들은 이기기 위해서 연구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난번 마리논 경주를 보면 같이 뛰었던 애가 이제 동남천하 그랜드 피날레인데 그랜드 피날레는 그 경주 이후에 5군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군에 다시 또 점핑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러면 강권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죠. 물론 거리 적성이 짧은 거리에서 못 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동남천하예요. 문중원 기수하고 호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올랐던 마리논하고 척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졌는지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라든지 어디 이제 말을 조결시키라든지 지난번에 졌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원래 예상가들도 그렇습니다. 잘 맞힌 예상가들은 다음 주에 마음이 편해서 딩가딩가 놀 때 다음 주에 이제 못 맞히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못 맞힌 예상가들은 어떻게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좋은 마번들을 갖고 나와요. 그거를 뭐 기수들한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졌던 애들이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동남처럼. 자, 8월 7일 금요일 12경주 프로 메인 승부입니다. 이미 뭐 등록이 되어 있는 핸디캡 뭐 경주라서 뭐 주중에 분석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거의 다. 출마표도 거의 똑같고 레이팅 돼 있는 그런 핸디캡 경주라서 인기마가 몇 도는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이제 종방 거림이 좀 괜찮았던 마필이 8번마 엑시온이에요. 이제 거리가 1800 시험 뛰었는데 이 말이 워낙에 이제 좀 늦게 올라오는 말이라서 당일 주로의 흐름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고 기본마리도 많습니다. 1번마 동급제항도 그런 유고 2번마 고지정볼도 그렇고 그리고 3번마 킹 오브 베스트도 이번에는 전기가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프로가 꾸준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복병권 마필도 지금 두두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혼전인데 당일 현장에서 최종 좀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와꾸는 짜놨는데 복병권을 요걸 대가리로 가느냐 요걸 대가리로 가느냐 당일 주로 흐름하고 기술 컨디션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마지막까지 분석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니까 현장에서 최종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12경주는 일감은 터진다는 쪽입니다. 복병권 마켓을 놓고 무조건 배당 승부로 들어가니까 12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경주가요? 거리 1400, 국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쌤 아까 서두에서 지금 강현건 조교사가 299승 이제 300승에 이제 1승을 남겨놓고 있는데 금요일날 좀 유력한 마필이 이 행운신화라고 봅니다. 지금 출전은 한 6마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기복형 마필들이고 이 행운신화는 조금 안 좋아 보여도 실전에서 더 뛰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거기다가 김어수 기수와 지금 3연승을 이루고 있다. 4번 연짝을 들어오고 있다. 이건 센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알아서 뛰는 겁니다. 그냥 앞에만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물고 뜁니다. 근데 뭐 이번에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고 지금 승군전에 감량 이점에 또 프로네이스 이보니 마주가 2마리를 꺼내놨는데 6번 행운신화 쪽에 무게 중심이 기울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훈. 자, 3번마 승리 웨이브는 직전에 이제 승군전에서도 곧바로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말의 질주 습성은 전형적으로 따라가서 정발 힘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조건이 부중 2kg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라이스 마방은 뭐 항상 최선의 뭐 말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내는데 이게 또 말값도 뭐 약한 말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말이 뭐 꾸준해요. 이번에도 조건도 제가 볼 때는 직전 졌던 아트스타보다는 부중이 계산해보면 6kg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승리 웨이브에 최근의 상승세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 관리마입니다. 8번 월드윈. 지난번에도 제가 무패대왕하고 잡아서 500배를 잡아놓고도 현장에서 부르지 못해서 천추의 한을 만들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이 월드윈은 지난번에 졌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근성에 있습니다. 말이 앞에 붙여놓으면은 일단 물고 튀려고 그러고요. 옆에 또 다른 말이 붙으려고 그러면 쥐지 않기 위해서 더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4경주입니다. 그리고 1600 1등급 11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원. 마천볼트가 복승률 100%로 드디어 이제 1군에 입성을 했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 감량 이점이 5kg인데 마천볼트에게 5kg 감량을 줬다는 것은 뭐 거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이 레이팅 점수를 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챔피언 드림이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았고 57.5의 부중을 주면서 결국 인기마가 마지막에 부러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챔피언 드림이 그전 경주에 10몇 마신 이기면서 대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줬다. 마천볼트도 지금 뛰어온 이 사례들이 보면은 직전 경주도 신세계 강자 8마신 이기면서 마지막에 100m 남겨놓고 조성훈 기수는 그냥 붙들고 뒤쳐다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말한테는 5kg 감량을 주면서 레이팅 점수가 지금 105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팅 시스템을 하면서 도대체 어느 쪽에 근거를 두고 부중을 책정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는 마방은 이렇게 잘 주는 건지 못 보이면 또 그렇게 많이 주고 깨지게끔 만들어 놓는 건지 그런 거에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마천 볼트는 아직 한계를 보이지 않은 마필로 52의 부중이라면은 1군 승군전에도 즉시 뭐 입상을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마사에서 주관하는 그 레이팅 주관하는 핸디캐퍼들이 주관하는 그런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우리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레이팅을 분석을 해보면 점수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나이예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일단 좀 세게 주는 것 같더라고. 그건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저는 이 말의 능력이 과연 편성은 물론 세지만은 6번마 카우보이선 한번 요건 기수가 지금 억양한 기수인데 직전보다 부중도 줄어들었고 카우보이선은 이건 제가 부산서 그냥 조교를 봐도 조교빨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우승할 때 이런 느낌을 보면은 말을 정말 압도하면서 호령하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편성은 세지만 여전히 조교빨도 좋고 아마 오경환 기수가 한번 선두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몰아준다면은 이 마필의 진가가 이번에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창욱 기수는 대상 경주 태우면 안 돼요. 일반 경주들에서는 뭐 편하게 뒤에 있다가도 날라올 수 있고 손님으로 탈 수 있는데 이 대상 경주하고는 맞질 않더라고. 항상 타던 버릇이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주하고는 맞질 않아요. 자, 5번 뉴욕블루가 그래도 제일 센 애들과 뛰었던 그런 마필 아니겠습니까? 어떤 페이스에서도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 대신 다만 뉴욕블루의 단점은 거리 적성이에요. 장거리가 먹힐 들어가지 않죠. 이 말은 1600 이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노선이 1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 이하의 경주에 출전한 만큼 다시 한번 강공을 펼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저희 하반기 쩌레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경마 녹화를 마치는데 이제 휴장기 동안 또 칼갈은 말들 우리 또 양쪽 위원님들이 또 잘 체크를 했을 거고 저도 서울 휴장 동안 나올 출전마들에 대해서 상당한 복귀를 한 만큼 이번 주 주말 또 토요일 일요일 쩌레 전쟁이 궁금하신 분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